오늘 임기를 시작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년 3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건데요. 인수인계를 마무리하는 대로 직접 고위급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외교안보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정무이영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을 비롯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이 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특사 정의용 실장과 만났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김정은 위원장의 히든 카드가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네, 그가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 수석 대북특사, 북미회담 메이커, 화려한 수식어를 자랑하는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임기 시작에 맞춰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이 땅에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가 처한 상황은 어렵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외교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죠. 1년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즉흥적인 이벤트를 즐겼던 트럼프에 비해 오히려 더 만만치 않는 상대란 평가입니다. 우리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지난달 당대회에선 신형 전술 전략 무기를 잇따라 공개했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도발은 않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또 중국과 일본도 등한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립각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양새인데 특히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한국도 동참해라 요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와중에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이 확실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 어떻게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판결 등으로 꼬인 한일 관계, 과연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EU 등 우리의 핵심 파트너들과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외교부 내에서는 이제 외교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외교부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대통령이 신임하는 실세 오브 실세가 왔으니 이제 더 이상 외교부 패싱 소리는 안 듣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워낙 대선배가 온 터라 긴장하는 분위기도 역력한데요. 정 장관은 46년생 외무고시 5회 출신입니다. 바로 및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최종문 2차관, 외시 17회 출신. 그러니까 정 장관이 국장급에 있을 때 최 차관은 2등 서기관급. 그러니까 대략 국궁장과 저 정도 되는 차이랄까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처럼 외교부 시설, 외교관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 주신 선배가 계셨습니다. 냉전의 한가운데서 우리 외교를 진도 지휘하고 한미동맹의 초석을 설계하신 고 박봉진 장관께서는 외교관은 총없는 전사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전쟁에 뛰어든 장사의 버금가는 사명의식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외교안보 소식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각 미국 룸,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현지 시각 9일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직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강성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서 내란을 선동한 혐의입니다. 절차는 형사재판과 비슷한데요. 100명의 상원의원이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맡아 찬반표를 던지게 됩니다. The second impeachment trial of Donald J. Trump will commence. Only the fourth trial of a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트럼프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는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달 6일 연설은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태를 관망하는 듯 보이는데요. We've got an offer to come and testify. He's decided not to. We'll let the Senate work that out. 미 상원 구성은 50대 50. 공화당 이탈표가 많지 않아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탄핵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정권 초기 관심이 어쩔 수 없이 탄핵에 쏠릴 수밖에 없죠. 이러나 저러나 바이든 대통령에겐 크게 득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민심은 탄핵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기우는데요. 갤럽의 여론조사에선 트럼프의 유죄 판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로 반대 45%보다 많았습니다. 자, 이번엔 동남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시각 미얀마룸입니다. 자, 미얀마룸. 네, 미얀마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훌라잉이 쿠데타 후 첫 TV 연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과거 군정과는 다르다. 비상사태 후에는 반드시 선거를 실시하겠다면서 국민들을 달랬는데요. 다만 쿠데타를 벌인 건 정권의 선거 부정 때문이라며 쿠데타는 정당하다, 헌법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리도 디모크라시 시네마 대한민국 비롯하되 유가부리하 디모크라시 시네 예시디다 강마 예시이되 따라 전단에 정말 비시비하로시 보시보치가 우리 2019년에 이 놀라비디야 냐다데 파리도 디모크라시 유가부에고ပြန်ကျင်းပပြီးအနာရတဲ့ပါတီကိုဒီမိုကရေစီစံချိန်စံနှုန်းများနဲ့ညီနိုင်ငံတော်တာဝန်ကိုလွှဲအပ်နိုင်ရေးဆက်လက်ဆောင်ရွက်သွားရမှာဖြစ်ပါတယ်. 그러면서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5인 이상은 모이지도 말라 야간 통행 및 집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소인 네파도에선 공장 노동자와 간호사 그리고 승려가 주축이 된 거리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독실한 불국유가인 미얀마에서 이 승려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군부 독재는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만델레이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돌아온 정의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반드시 가야 할 길.